외마디 비명과 함께 지연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시뻘건 국물이 지연의 손등 위로 튀어올랐다. 살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야, 이년아. 국이 왜 이렇게 짜? 시애미를 고혈압으로 죽이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 김 여사는 걱정은커녕 빈 국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파열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 민석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아내가 화상을 입든 말든 자신의 커피 맛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지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부엌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다. 흐르는 찬물에 화기를 빼면서도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라가진 것 없이 시집 온 죄. 그 근본 없는 죄 때문에 지연은 지난 5년간 이 집안의 식모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2시까지 설거지를 하는 살. 지연의 손은 30대 초반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 쉬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선 한 며느리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한산해질 무렵이었다. 문가에 딸랑 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남루한 행색의 노부인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며칠은 굶은 듯한 퀭한 눈, 낡아서 해진 코트. 김 여사는 대번에 미간을 찌푸렸다. 어이 할망구,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야. 재수없게 거지가 들어오고 난리야. 당장 나가. 김 여사가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려는 찰나 지연이 황급히 막아섰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손님들 보시잖아요. 지연은 노부인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김 여사 몰래 뚝배기에 고기를 듬뿍 담은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노부인은 숟가락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국밥 한 숟가락을 뜨더니 지연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깊고 슬펐다. 고맙수. 정말 고맙수. 노부인이 지연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 지연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낯선 노인의 손인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온기 같았다. 어서 드세요. 식어요. 지연이 애써 웃어 보이고 돌아섰을 때였다. 식당 밖 도로변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다. 운전석의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식당 쪽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지연의 눈에 그런 사소한 풍경이 들어올 리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설거지를 끝내야 욕을 덜 먹는다는 생각뿐이었다. 엄마, 나 추워. 어디 갔어?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26년 전에 그날 밤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엄마의 등에 엎여 어딘가로 도망치던 기억은 생생한데 정작 엄마의 얼굴은 안개 낀 듯 흐릿했다. 눈을 떴을 때 5살 지연은
낯선 보육원 철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손에 쥐어진 건 반쪽짜리 옷가락지 하나뿐이었다.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지연은 식은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다. 옆자리에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 반쪽짜리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혹독했다. 부모 없는 애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김 여사가 툭하면 내뱉는 근본 없는 것이라는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지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살아는 있는 거야? 지연은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다.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마음. 시댁의 구박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이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남편 민석의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발신자 김마담. 부재중 전화 알림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빠 언제 정리할 거야? 나 기다리다 지쳐. 지연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들어 식당 매출이 급감하면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가게 월세가 밀렸다는 독촉장이 날아온 것을 며칠 전 우연히 보았다.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남편의 수상한 낌새.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마치 26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처럼 지연의 인생에 또다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반쪽짜리 가락지가 폭풍을 잠재울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뭐, 정말이야? 여기가 재개발 확정이라고? 며칠 뒤 식당 안이 발칵 뒤집혔다. 양복을 입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다녀간 직후였다. 김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식당이 포함된 이 골목 전체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개발된다는 소식이었다. 예상 보상금만 수십억에 달했다. 신받다. 아이고, 내 팔자에 이게 웬 횡재야. 김 여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남편 민석과 신우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환호성 속에 지연의 자리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방해물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오빠 들었지? 이제 우리 돈방석 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깟 식모 같은 년 이제 필요 없잖아. 신우이가 지연이 듣는 앞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민석 역시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니, 안 그래도 저 이혼 생각 중이었어요. 지연이 제 애도 못 낳고 칠칠 맞아서 어디다 써요? 주방에서 팔을 다듬던 지연의 손이 멈췄다. 칼날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다. 5년을 죽어라 일만 했는데, 가족으로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는데, 돌아오는 건 헌신짝 취급이었다. 어머니, 민석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지만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긴 근본 없는 고환영 걷어 먹여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며칠 전 국밥을 얻어먹었던 그 남루한 노부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아니, 저 거지가 또 왔어? 야, 소금 가져와. 재수 옴 붓기 전에 뿌려. 김 여사가 악을 쓰며 소금 바구니를 집어던졌다. 하얀 소금이 공중에 흩뿌려지며 노부인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지연이 안 돼요. 하며 달려나가려던 찰나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번개같이 손을 뻗어 김 여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금 감히 누구한테 소금을 뿌리는 겁니까? 남자의 호통 소리가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김 여사는 기세에 눌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넌 뭐야? 이 거지 노인네 아들이라도 돼? 김 여사가 떽떽거렸지만 지연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노부인의 낡은 옷차림과 달리 옆에 선 남자의 구두는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노부인은 소금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오직 지연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제발요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갈 데 없는 거 알잖아. 노부인이 돌아간 뒤 지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쫓겨나면 당장 길바닥이었다.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만 원이 전부였다. 이거나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민석은 지연을 매몰차게 발로 걷어찼다. 지연은 식당 바닥을 뒹굴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나 만나는 여자 있어. 너랑은 급이 다른 집안이야. 이번 보상금 나오면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민석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쐐기를 박았다.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지연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뭐, 2년이 돌았나? 민석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화를 불렀다. 김 여사가 달려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았다.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불하려. 너 훔쳐간 돈이나 내놔. 훔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금고에서 50만 원 빈 거 내년 짓이지? 안 그래도 쫓아내려 했는데 잘 됐네. 도둑년으로 신고하기 전에 몸만 나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와 신우이는 이미 작당이라도 한 듯 지연의 짐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경찰을 부른다는 협박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밤거리는 차가웠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웅크리고 앉았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오한이 들었다. 죽을까? 차라리 죽으면 편할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지연은 주머니 속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다. 왜 나를 낳아서, 왜 나를 버려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지. 그때였다. 빗속을 뚫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지연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아까 식당에서 봤던 그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연 아가씨, 되십니까?
지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눈앞에 고급스러운 차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남자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누구세요? 지연의 물음에 남자는 대답 대신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국밥을 먹던, 아니, 오늘 낮에 소금 세례를 맞았던 그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타거라, 내 딸아. 그 한마디가 지연의 귓가에 벼락처럼 꽂혔다. 빗소리가 멈춘 듯 세상이 고요해졌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 지연은 홀린 듯 빗속을 걸어 차 쪽으로 다가갔다. 고급 세단의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지만 동시에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연의 옆에 앉은 노부인, 아니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지연이 평생 목숨처럼 지니고 다녔던 반쪽짜리 옷가락지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두 조각이 맞물리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26년 전 빚쟁이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치던 밤이었다. 널 데리고 도망치다가는 둘 다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잠시만, 아주 잠시만 숨겨둔다는 게.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 그 차가운 숫자가 지연의 지난 26년 설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차창 밖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와 민석이 빗속을 뚫고 쫓아와 차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 도둑년아. 어디서 외간 남자 차에 올라타? 훔친 돈 내놓고 가. 지연이 차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고 나가 우산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빗물에 젖은 김 여사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김말자 씨,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야? 당신 누구야? 바로 이 차에 타고 계신 태산그룹 강영숙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가게 건물의 매입 계약서와 명도 소송 예고장입니다. 김 여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민석과 신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헛된 꿈과 며느리를 쫓아내고 새 장가를 가려던 탐욕. 이 회장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거지 할망구가.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서늘한 눈빛이 김 여사를 꿰뚫었습니다. 내 딸을 도둑 취급하고 식모처럼 부려먹은 데가 법대로,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지. 김 여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5년 저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던 자신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이제 하나로 합쳐진 옷가락지가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출발해. 강 회장의 짧은 지시에 차는 미련 없이 흙탕물을 튀기며 출발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한 지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하지만 지연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런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과 흰 쌀밥이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엄마가 끓여주는 생일상이라고 생각해 주렴. 강 회장은 지연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평생 남이 먹다 남긴 밥, 식어 빠진 국만 먹었던 지연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엄마 딸 맞아? 나 이제 혼자 아니지? 그래, 내 새끼. 미안하다. 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김 여사 식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 내역과 지연의 명의로 된 채무시댁이 억지로 떠넘긴 빚을 강 회장이 모두 변제했다는 확인서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 아가씨, 급한 불은 모두 껐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 하지만 지연은 단순히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움직여준다는 것,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 낯선 감각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합쳐진 옷가락지를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깨진 틈은 여전히 보였지만 그 틈조차 아름다운 무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과거는 없던 일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당하기만 했을 바보 같은 며느리 지연은 이제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으러 갈 것입니다. 엄마, 나 내일 그 사람들에게 가야겠어. 그래, 같이 가자꾸나. 엄마가 뒤에 있을 테니 겁먹지 마라. 지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엄마가 사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시 김 여사의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모가 아닌 건물주의 딸이자
채권자의 자격이었습니다. 가게 앞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태상그룹 법무팀 직원들이 집기류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김 여사와 민석은 바닥에 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타나자 민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민석은 지연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이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손길로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누가 당신 여보야? 우린 이미 끝났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냈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지연아, 한 번만 봐줘. 우리 어머니가 늙으셔서 그래. 너 착하잖아. 지연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착하다는 말. 그것은 그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족쇄였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았던 거지. 당신들이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내가 아플 때, 춥고 배고플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니? 지연의 일갈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여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던 주방, 욕을 먹으며 서빙하던 홀. 지옥 같던 그곳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 낡은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 건물, 엄마가 내 명의로 돌려주셨어. 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내 위자료로 공제할 거니까 당장 비워. 지연은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김 여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곳, 늘 도망치고 싶었던 기억의 장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원장님을 만난 지연은 엄마와 함께 준비한 후원 증서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원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어쩌면 진짜였는지도 모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와 있었지만 지연이 서 있는 곳의 풍경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 그 낡은 국밥집 자리는 이제 지연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민석, 신우이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김 여사는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고 민석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인과응보.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둔 셈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갑니다.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호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노동은 고통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에는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좀 쉬어. 아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모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죽고 싶을 만큼 춥고 외로웠던 그 거리에 이제는 따뜻한 김이 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지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자격지심, 사랑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그 모든 것은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지연이 끓여낸 뜨끈한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온전한 옷가락질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게 다시 땅으로 내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지연의 모습은 그 어떤 복수보다 통쾌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지연 씨의 사이다, 인생 역전, 어떠셨나요?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찾아온 기적. 그것은 지연 씨가 잃지 않았던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며 혹은 힘든 현실에 지쳐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연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